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2월 24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이없는 시장이 좀 만들어졌고요. 계속해서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좀 안 좋은 뉴스거리로 계속 유포가 되면서 거의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는 듯한 거의 뭐 확실시되는 듯한 이슈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뭐 견디질 못하고 급락을 좀 면치 못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에너지 관련주들과 뭐 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전쟁 관련한 방산주들 뭐 이런 종목들만 좀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대형주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엄청난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특히 이 메이저들의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조금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모습으로 이 결과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종목 정도 좀 대응을 했는데요. 오전에 일찍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잘 냈는데 오후장에 또 이 전쟁 관련한 이슈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좀 손을 댔다가 수익금을 좀 반납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즈 오늘 장중에 굉장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요런 아래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던 이 박스권 구간을 오늘 돌파를 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고, 오늘 거래 대금도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의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죠. 그래서 이 종목이 분봉상 움직임이 아침부터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자, 요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기서 바로 샀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가 돼서 상승 나올 때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빠르게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잘 내고 마감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워닝 머티리얼즈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이렇게 좀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요 고점 자리 뚫고 난 이후에 살짝 조정 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빠르게 슈팅이 나와서 바로 이제 매도 걸어놓은 자리에서 수익 챙기고 매도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뭐 충분히 만족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IT센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갭을 띄워서 이 종목 제가 시가갭 대응을 하려고 아랫꼬리 좀 주는 자리에다가 매수되긴 해놨는데 이게 아쉽게 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쉽게 이제 매매가 안 됐는데 위쪽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제가 계속 좀 보고 있다가 첫 번째 조정 구간 확인하고 들어줬다가 다시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이제 쌍바닥을 만들 거라고 좀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체결이 됐고 반등 줄 때 이 정도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면서 이 종목도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주는 자리가 나와서 안전하게 또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IT센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상승 나오고 첫 번째 조정 구간 확인한 이후에 다시 떨어질 때 매수해서 쌍바닥 만든 이후에 상승 줄 때 좀 매도하고 빠르게 또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었죠. 이 한국 금거래소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 이 전쟁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금값이 좀 폭등을 하면서 또 이 종목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오늘 상승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에 두 종목 좀 빠르게 이 힘든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과 이 방산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일동제약이 또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자, 전고점을 뚫고 가는 강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했습니다. 자, 요 자리죠. 자,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오면서 슈팅 나올 때는 뭐 조정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를 못 했고요. 자, 슈팅이 나오고서 떨어질 때 제가 미리 좀 매수 대기를 해놓은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거래가 좀 실리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졌다가 들어줄 때 거의 이제 본종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일단은 관망을 했는데 역시나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반등에 성공을 해서 수익권이 좀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수익을 못 챙겼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잘 했는데 이 거래가 실린 부분이 좀 안 좋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 본정권에서 좀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질 못했고요.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좀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반등을 좀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매도하면서 여기서는 좀 손실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일동제약에서 좀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잘 매수를 했는데 거래만 좀 실리지 않았다면 제가 좀 버텼을 거고 이렇게 이제 반등 줬을 때 이 구간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종목이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구간이 4% 정도 반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자, 일동제약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슈팅 나오고서 요렇게 이제 떨어질 때 제가 매수대기 해놓은 자리에서 이제 체결이 됐죠. 자, 여기서 체결이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봉 떨어질 때 거래가 180억이 터졌습니다. 이 음봉 거래량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르게 살짝 아래 꼬리 달고 반등 줄 때 일부 물량 매도하고 거의 본전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더니 이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했는데 반등 주는 척 하다가 살짝 플러스로 전환이 됐지만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자, 이 자리 이탈을 해버렸죠. 이 저점 자리 이탈이 나왔을 때 제가 반등 구간에서 바로 매도하고서 좀 잘라냈습니다. 자, 이게 뭐 채 1% 정도 될라나요? 1.3% 정도 되네요. 이렇게 이제 뭐 약손실로 좀 끊어내면서 이 종목에서는 마이너스로 좀 마감을 했고요.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동제약 매매 좀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빅텍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빅텍도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오늘 방산주들이 한일단조와 또 스페코 같은 종목들 같이 상승이 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빅텍이 저는 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빅텍을 대응을 했어요. 거래 대금이 이제 가장 많이 좀 터졌죠. 그래서 빅텍도 요런 자리 돌파 나올 때 대응을 했다면 가장 좀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 자리 돌파 나올 때는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 관련주도 좀 보고 있다가 이 방산주들을 제가 좀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슈팅이 나온 이후에 제가 이 종목을 좀 봐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질 못하고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아래쪽으로 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정 구간에 대응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못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돼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요게 한 2%가 넘게 반등을 해서 충분히 뭐 수익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었고 뭐 에너지 관련주, 곡물 관련주 또 방산주들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위쪽에다 매도를 걸어놨죠. 근데 얘가 반등을 하다가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하는 바람에 첫 번째 자리에서 제가 요거 이제 매수가 한 두세 호가 위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 또 대응을 했는데 요 고점 자리 돌파할 때 여기서 또 대응을 했어요. 상한가도 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었고요. 뭐 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도 한 종목 정도는 상한가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텍을 이 고점 자리에 돌파를 할 때 살짝 조정줄 때 매수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바로 또 잘라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매수를 못하고 차라리 이제 이 첫 번째 조정 자리 여기서 매수했다면 좋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대응을 못했어요. 아쉽게.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최저점에 매수가 또 잘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전 최저점에 잡혔고요. 이렇게 이제 반등 구간이 발생을 하면서 2% 이상 수익권이 발생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주도 조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위쪽에다 매도를 걸어놨는데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제 매수가 이제 한 두세 호가 위에서 매도를 했고요. 딱 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할 때 이 자리에서 대응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 그래서 요거 뭐 한 0.8% 마이너스 났는가 그럴 거예요. 0.79%네요. 뭐 수수료 포함해서 한 1%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 1%권에서 마이너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빅텍까지 좀 매매를 마쳤고요. 일동제 아까 빅텍을 오히려 시장 하락하는데 그냥 관망을 하면서 매매를 쉬었다면 오전에 이제 두 종목 수익 낸 걸로 잘 마무리가 됐었을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서 일동제약과 빅텍을 좀 대응을 하면서 두 종목 다 조금씩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수익금이 또 거의 차감이 되는 그렇게 좀 마감이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이렇게 마쳤고요.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뭐 에너지 관련주들, 이 전쟁 관련주들 관련한 종목들밖에 볼 게 없죠. 중앙 에너비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의 에너비스도 지속해서 진폭을 가져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다가 굉장히 이제 높은 구간에서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뭐 위쪽으로 이렇게 진폭을 크게 주다가 가격적으로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상한가 들어가는 분봉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이런 꼬리 자리 돌파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몸통 자리 돌파할 때라든가 다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대응을 하질 못해서 이런 종목도 좀 수익을 내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이 전쟁 관련주들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도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도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는 시황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은 그런 종목들이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가상 매수를 한 상태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이 리스키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성에너지가 또다시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뭐 전고점 뚫고 난 이후에 연이어서 또 슈팅이 나왔지만 굉장히 이제 높은 구간인 거는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막 상승 나왔다 급락 떨어지고 상승 나왔다 급락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유의하면서 이 종목들 뭐 대응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조심해서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국석유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폭이 굉장히 크고 전쟁 관련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 분봉상 움직임은 이 종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종목과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큐로홀딩스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미국의 유전하고 가스전하고 이제 지분 투자 가치가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형주 중에서는 이 종목이 좀 아래쪽에서 첫 번째 상한가가 발생을 한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좀 약하죠. 그리고 분봉상 움직임도 너무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뭐 내일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뭐 시장을 압박을 하는 상황이면 갭을 높게 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좀 주의하면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뭐 흥구석유라든가 뭐 도시가스 같은 종목들 대부분 다 움직였죠. 자, 오늘 뭐 가스에 이 가스 냄새만 나는 종목들이라면 다 슈팅이 한 차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경동 도시가스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가 살짝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고, 뭐 SK 가스라든가 심지어 한국가스공사까지 움직이더라고요. 예, 이 종목은 이제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도 뭐 이 종목도 움직일 정도였고 장중에 또 살짝 분봉상 움직임이 나왔는데 대륙제강 같은 종목도 움직이더라고요. 뭐 크게 움직인 건 아닌데 살짝 이제 위쪽으로 분봉상 보면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뭐 가스 관련한 종목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부탄가스 파는 회사인데 부탄가스도 또 가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봉상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웃긴 시장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빅텍하고 스페코, 뭐 한일단조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방산 관련주죠. 자, 빅텍이 이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방산주 중에는 대장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한일 단조도 일정한 또 이런 박스권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 한 2천억 정도 터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봉상 움직임도 나름 탄탄하게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방상주 관련주 중에 이제 2등주 격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코가 이제 3등주 격이죠. 자, 스페코도 이렇게 이제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전쟁 관련한 종목들밖에 움직인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 좀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정말 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단기 이런 저점인 2870포인트 정도 이탈을 하면서 거의 아랫꼬리 없이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2600포인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거래가 좀 실리면서 빠졌다라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시그널은 좀 좋지가 않고요. 자, 거기다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물 폭탄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1위부터 10위권 내에 이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까지 찍히는 종목들이 보이죠. 그중에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현대차, 이 기아 같은 종목들은 52주 신저가로 내려가는 종목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52주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빠진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 메이저 수급인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이런 대형주에 집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을 보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까지 찍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종목들의 이제 매도가 집중이 됐고 거의 대부분 메이저 수급이 이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되면서 이 종목들을 하락시켰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는 거죠. 자, 시장이 이런 저점을 이탈을 하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하락을 할 때 가장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게 대형주입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게 메이저의 현금화 전략을 살펴볼 때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방법이 뭡니까? 대형주를 매도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할 때가 가장 이제 현금화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런 저점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지만 어쨌든 저런 시그널이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이탈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항상 좀 열어둔 상태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실렸죠. 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 좋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 저점 라인인 835포인트 라인을 지지를 할 것인지 이탈을 할 것인지 아마 내일 시장 정도에서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뭐 내일 단봉 정도의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주말간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을 또 이제 더 가속화시키면서 정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 종가 저가의 캔들이라는 부분도 거래가 실렸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이 급락한 이유는 역시나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서 이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오늘 밤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정확한 공격 시간과 장소는 특정 못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방향성을 정하기 전에 눈치 보는 장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이 단봉의 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방향성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오늘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 관망을 해야 되고
저점을 테스트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하는지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시장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망을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뭐 적극적인 시장 대응은 맞지 않은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처럼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에너지 관련주, 방산주들의 이제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있을 때 뭐 그런 종목들 대응하는 거는 충분히 뭐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킬이 있는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또 뭐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워닝 머티리얼즈처럼 IT센처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또 수익을 내는 대응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하락장에서도 이제 강한 종목의 출현은 언제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의 능력이라고 보고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 종목을 매수해서 이제 보유하고 끌고 가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저점을 지지하는지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요. 12월 뭐 1월, 2월 계속해서 전혀 뭐 시장은 활기를 띠지를 못하고 투자자들의 힘든 그런 부분들만 자극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시장의 연속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런 시간도 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은 시장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올 때까지 그래도 좀 버티면서 좋은 시장이 왔을 때 또 수익 많이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